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칼럼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칼럼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혔던 그런 칼럼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2023년에 제가 쓴 글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육아라는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매일경제에 실렸던 칼럼이고요. 사실 칼럼이 너무 많이 읽혀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또 주변에서도 워낙 연락을 많이 받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단톡방에 당신이 쓴 칼럼이 올라왔다. 뭐 되게 옛날에 어떤 선배, 후배, 동기들도 연락이 와서 내가 자주 들어간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다, 육아 카페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칼럼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읽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과연 육아에 대한 글이 그렇게 널리 읽힐까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공유를 해 주셔서 저도 이 글쓰기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던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칼럼 전문을 한번 읽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칼럼을 다 읽고 나서 간단하게 이 칼럼에 대한 또 제 생각도 한번 전해드려 보면서 이번 영상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매일경제의 그럼에도 육아라는 칼럼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러모로 권유되지 않는다. 아이를 배척하는 분위기, 무한 경쟁 사회에서의 양육비 같은 것들이 모두 저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듯하다. 경력 단절 문제도 심각하고 양가의 도움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수많은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아내와 나는 연고 없는 도시에서 거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 아내는 육아와 관련된 업무 조정 같은 것 때문에 직장 상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둘이서 영화관에 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도 힘들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과 의미가 있는 것이니 아이 가지는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태어나도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물으면 아내와 나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우리는 꼭 다시 아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다. 종종 나는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로 살아가는 이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영화에서 한 남자는 죽기 전 마지막 시간 여행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해변을 달리던 순간을 택한다. 사실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그 장면이 잘 와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하다. 나무에 달라붙은 매미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시절, 나는 삶의 모든 것을 새로이 경험한다. 한 번도 의지로는 뛰어들어 본 적 없는 갯벌에 벌써 몇 번째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20년 만에 다시 축구를 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내가 숨이 차오를 때까지 아이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 언제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그 어떤 시절보다 활동적이다.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다. 그냥 같이 누워서 떠오르는 대로 상상의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좋아서 깔깔대며 계속 더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있어서 아내와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너무 쉽게 웃는다. 우리는 이 시절이 너무 짧다는 것을 매번 의식하고 그래서 자주 슬퍼진다. 마음껏 온 마음을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다 꺼내어 사랑해도 되는 시절.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될 만큼 사랑해도 되는 시절. 끌어안고 부비고 뽀뽀하고 깔깔대는 시절. 아무리 사랑해도 도망갈 리 없고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는 시절. 사랑이 강요가 되어 갇혀버린 무인도의 시절. 내 영혼을 털어내듯 걱정하고 보호하는 시절. 이런 시절은 인생에 잠시 주어진다. 인생에 한 번 이렇게 서로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꽁꽁 묶인 채로 무한히 서로를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런 시절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이 시절이 끝나고 나면 다소 의연해지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나도 갯벌 앞에 카페에 앉아 저 갯벌에 아이 손을 잡고 뛰어들던 시절을 무한히 그리워할 것 같다. 셋이서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며 깔깔대던 날들이 영원히 사라져서 그저 내 안에 희미한 영상으로 머물다가 그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을 듯하다.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에게 잠시 온 영혼을 고갈시키듯이 사랑하라고 아이가 있는 한 시절을 주는 것 같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사랑할 시절을 가지라고. 삶의 가장 깊은 정수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라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삶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어렵다고 말이다. 삶의 어려움이 아이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제가 쓴 그럼에도 육아라는 칼럼의 전문입니다. 이 글은 제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되게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날에 아이를 데리고 아내랑 함께 서해에 있는 카라반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갯벌에 있는 카라반이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갯벌에서 조금 놀고 나서 이제 좀 오후가 점점 접어드니까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이제 저녁 시간은 그냥 카라반에 와서 보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아내랑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컷 갯벌에서 논 다음에 좀 저녁이 오고 하니까 비도 오고 피곤해서 아내랑 아이는 잠을 자고 저는 이제 카라반 한쪽에서 기대어서 이 글을 썼던 것을 아주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평소에도 육아 에세이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그날 하루의 느낌을 이렇게 잔잔하게 썼었는데요. 좀 마음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많이 차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랑 정말 원 없이 갯벌에서 미친 듯이 놀고 또 축구도 하고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지쳐 들어와서 아이랑 아내는 자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그 마치 섬 같은 이런 시간 출퇴근을 하고 평일에는 너무 이제 바쁜 와중에 이 어린이날이 있는 이 주말만큼은 마치 섬처럼 부여받았던 그 휴일의 그 시간에 정말 한번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나의 육아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썼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이 글이 널리 읽힐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가 곧 좀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보면 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랑 같이 함께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육아를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네, 본인의 어떤 힘겨움에 대해서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또 지나오면서 그만큼 또 행복하고 기쁘고 소중했던 시간이 인생에서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 아이와 아내와 함께 살아갔던 지난 5년, 뭐 한 10년, 이 초반의 어떤 몇 년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위안도 드리고 싶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공감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약간 저 스스로도 위로를 하고 또 이 땅에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응원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잔잔하게 썼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또 새해가 찾아오고 아이도 크고 세월도 바삐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나날들이 다가오는데요. 그런 나날들 속에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 혹은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것, 이런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그런 소중함을 기억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글도 쓰고 또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타인들의 삶이 부럽고 뭐 시기 질투도 나고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에게 이미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삶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삶의 소중함이라는 것,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방식을 잊지 않으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에는 또 지난해보다 조금 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마음 편히 웃고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더 늘어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는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새해 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